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우선 여자 라이프스쿨의 이재은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 이렇게 그 자막 나가는 동안 저희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네. 네, 사실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 소개해주신 그 내용에 의하면 굉장히 어떤 양성평등하고 굉장한 어떤 여건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같지만 또 사실 제가 또 동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잠깐 또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아주 잠깐. 네.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독일은 그 유럽 내에서는 또 아시아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직접 본인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가장 강한 나라라서 보육시설 이용률도 좀 가장 낮고요. 그러니까 경단 여성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때문에 여성 인력을 활용하려고 이런 정책들 열심히 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네. 그래도 이런 정책을이라도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마련하고 있다는 거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 작가님 오프닝 쓰실 때 앞으로 대표님한테 좀 검수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함께 하실 또 한 분의 전문가는요. 유다영 노무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성분들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다 있고요.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작동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경우에도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연공서열적인 임금 체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요즘 이제 NCS나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교육까지 또 다 연결을 해가지고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시간에. 저희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법과 정책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그래요. 빨리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은요. 이 두 분 모시고 이 격려단절과 관련된 분들의 사연 받아서 직접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하나 저희가 좀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서 격리와 총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임신 후에 경력 단절맘이 됐습니다. 현재 32 나이에 5살, 2살짜리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총 8년 정도 했고요. 저는 조직 생활에 참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각 한 번 안 했을 정도로 근태가 좋았고 또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퇴근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만족스럽습니다. 요즘 다시 취업하기로 결심을 하고 백방으로 취업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고학력 여성들도 재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졸인 저는 어떻게 취업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창업보다는 입사를 생각하고 있고요. 재취업의 목적은 경제적인 혜택과 자아 실현의 느낌 받기입니다. 정책적인 것들과 맞물려 혜택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이분에게서는 어떤 긍정의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왠지 좀 똑부러진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좀 더 컨설팅하기 편하신 그런 상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맞아요. 진짜 똑순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동안 사실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사례들이 고학력 여성이 많았잖아요. 30대 중반, 후반인 여성들이 많았고. 근데 이 부분은 좀 특징이 이제 고졸 여성이 저희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고졸 경단 여성의 재취업 사례인데 또 이분은 또 젊은 여성인 거예요. 32.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취업의 문이 조금 넓을 수는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 그리고 또 하나 특성은 저희가 막 똑순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단순히 막 가게 보탬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일함으로써 내가 자아 성취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상위 버전을 갖고 있는 여성이다라는 얘기를 좀
좀 특징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제가 이제 요즘은 이 경력 단절 여성 교육을 대학에서 좀 하거든요. 대학 주체로 지역에. 네네. 그래서 뭐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경력 단절 여성들 교육을 하는데 거기 교육을 종종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고졸 여성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뭐 40대 여성들이 좀 주류가 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 했던 일을 굉장히 폄하하는 게 있어요.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잠깐 일하셨던 게 있어요. 생계형으로 뭐 생산 제조 쪽에서 일을 하시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조금 폄하해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떳떳하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격리 총무를 했는데 그때는 뭐 시절이 그래서 컴퓨터도 사용할 줄 모르고 수기로 그래서 뭐 경력도 아니고 또 이러시면서 최근에 했던 일도 그건 뭐 생산 제조라서 뭐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생산 제조지만 작은 업체들은 회의도 같이 들어가고 마케팅 전략도 같이 짜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졸 그 경단 여성들은 본인의 업무에 대한 약간 프라이드를 갖거나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그것이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번 사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또 제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에 네. 데이터를 보니까 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희망 연봉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많은 절대다수의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할 때 이 정도 받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학력과 상관없이 네,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충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대치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될 것 같아요? 네. 150만 원? 네, 월급으로. 150이면 네. 그러니까 150에서 이제 200 사이였는데 네. 고졸 여성들은 제가 현장에서 여쭤보는 건 한 120에서 130.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뭐 크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얼마 없는 상태로 퇴사를 하고 또 남녀 차별적인 거로 계속 오르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묶여 있는. 희망 연봉이 낮은 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40대에도 이제 한 120, 130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어떻게 개선이 되고 본인의 역량도 좀 키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곤 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고졸 재취업 여성들이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다고 우리 노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분이 사연 보내실 때 고학력 여성들도 하기 힘든데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너무 스펙이 높은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회사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첫 번째는 이제 공공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좀 가장 특징이 그러니까 취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민간 시장이 발달하기보다는 공공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네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워크넷. 반드시 이제 이력서를 올려놓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이제 그 구직자, 장기 구직자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했을 때 민간 기업이나 공공 기업이나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 구직자였습니다를 확인할 때 워크넷에 언제 구직 등록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직 등록을 한 네. 날짜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나를 채용했을 때 우리 회사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직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분의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이렇게 골라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공공 부분 일자리를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라일터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제 정부 지원 일자리 정보를 한데 모아놨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동사무소가 아니죠. 이제는 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네네.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직장은 되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럼요. 네네. 네,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단발적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이력서에 썼을 때 굉장히 좋은 인상들을 줄 그쵸, 수가 그쵸.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민간을 가시든 공공을
공공을 가시든 공공은 이제 5명 이하인 데는 없지만 민간 기업을 어필하실 때는 그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들어간다가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 5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연차 휴가도 사용할 수가 없고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뭐 구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이나 휴일이나 뭐 야간 근로를 했을 때 수당도 지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크게 3가지로 나뉘어서 여러분들 좀 구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직업 컨설팅으로 들어간다면 저희가 그동안 뭐 커리어 유지, 전환, 확장형으로 좀 나눠서 알려드렸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가 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쪽으로 좀 추천해 주실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유지, 전환, 확장 이런 형태로 나눠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격리 총무 업무에 대한 굉장히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오히려 반복적인 업무가 내가 점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유지형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분명히 경력 단절, 그러니까 좀 끊어졌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대로 그 포지션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유지 형태로 가되 형태 자체는 확장으로 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과거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격리 총무 이런 쪽 직무로 나가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노무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좀 공공기관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최근에 이제 공채, 고졸공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고졸공채에 뭐 경단 여성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우대사항을 걸어놓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산점을 받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채시험 같은 어떤 준비를 좀 해보셔도 좋다. 그렇다면 요거는 어떤 형태적으로는 확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대화를 실제 어떤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좋은 기업을 제가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어떻게 채용 전형이 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보다 보면 내가 한 1년 준비하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너무 이렇게 높게 안 잡으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노무사님께서는 또 어떤 쪽으로 직업적 컨설팅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30대에 서울 지역에 사는 고졸 학력을 가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재직 중인 직종, 그다음에 가장 많이 구직하는 직종이 이분이 했던 그 직종이에요.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이라고 이제 그 고용 분류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분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직 생활을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장 취업하기 쉽고 이직하기도 쉽고 한 직종으로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민간을 가면 민간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민간을 가면 회사 자체가 비정규직인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공은 그런 뭐 안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물론 이제 무기계약 직종에 대해서만 뭐 승진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 무기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실 때 조금 그러니까 유의하시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9월, 제가 확인한 거 9월 30일자 공고였는데요. 엊그제잖아요, 엊그제. 그래서 요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채용 분야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대 사항들도 뭐 국가보훈자라든지 아니면 비수도권 인재, 그다음에 이제 메모하지는 않았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을 별도로 이제 그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4차 정도까지 가는데 이제 뭐 서류를 하실 때는 회사 지정하는 입사 원서를 쓰시면 되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직무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마트에서 뭘
있든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걸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인성검사 단계에서는 좀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세 번째 이제 3차와 4차는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직무 관련 전문성이 조금 더 요구되는데 그러니까 좀 핵심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게 해당 기관의 최신 이슈하고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최신 뉴스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정부 부처의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네네. 면접이나 직무 필기를 보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어제 무슨 이슈를 냈는지 그게 이제 각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이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신문, 통계 이런 것들도 보고만 가셔도 네. 아, 이 사람이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보고만 가셔도 확실히 아실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고졸 행정직을 모집한 그런 사례를 가져오셔서 준비하실 수 있는 팁을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팁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현 대표님께서 실제로 이 고졸 여성이지만 취업에 성공하신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질 때,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실 것 같고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 해드리니까 네네. 정말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네네.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2014년 인천 항만공사에서 정규직 연경 고졸 인턴을 뽑았는데요. 네네. 거기 이제 신입사원으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검색해 보시면은 그분 이제 얼굴도 나오는데 이름이 그래요? 강언덕인 거예요, 언덕. 그래서 네. 굉장히 웃으시면 안 자연적인.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분 예쁘시더라고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취업에 네. 성공한 사례로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이분 역시도 이제 20대 초반부터 직장 생활을 쭉 해온 거예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았고 그래서 가정과 이 일을 계속 병행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임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병행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나는 언젠간 다시 일을 할 거야. 이 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염원을 빨리 이제 행동으로 움직인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재취업을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각종 사이트 재취업과 관련된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정보를 보다 보니까 요런 어떤 그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본인이 주체적으로 이제 스터디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여기 이제 시험들이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필요한 이제 시험 공부를 한 1년 정도 하셨던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분이 이곳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여기 우대사항에 경력 단절 여성 인자 이렇게 나왔다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대 젊은 여성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또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 고졸 인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시 단기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시간, 5시간 근무를 하고 이제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승부수를 던져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선 오랫동안 집에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뭐 되게 위축이 되고 할 수 있을까 이 막연히 할 수 있을까가 몇 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발목을 잡게 되는 가장 큰 또 장애물이기도 한데 우선 마음을 먹고 알아보라는 거죠. 스터디도 좀 꾸려보고 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 커뮤니티에 먼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희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도움을 받았어요. 자료 공유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댓글들을 잘 안 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쪽지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게 뭔가 좀 이제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부들도 많이 이제 공유하는 커뮤니티니까 네네. 요 이슈가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쪽지로 주고받는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으니까 네네. 네, 노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느 대졸 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다르지 않은 그런 네. 모습이에요. 스터디도 직접 결성하고 이 정보도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딱 자기가 목표를 정해갖고 도전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제 뿌듯한 그런 마음도 드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통해서 좀 감화를 받으시고 이제 어떤 의지를 더 고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무사님도 실제 사례를 좀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저는 이번 추석에 이제 네. 그 친정에 갔는데요. 거기서 네네. 사촌 언니를 만났어요. 근데 저희 사촌 언니가 43살이고 이제 근데 경력이 단절된 지 조금 오래되셨어요. 이제 전문대 졸업하고 첫애를 낳고 이제 한참 동안 있다가 이제 둘째가 이제 6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취업에 성공해가지고 나가신 지 한 2주 뭐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빨리 얘기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를 네. 들었더니 이제 워크넷에 올려놨더니 여러 가지 이제 각종 회사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다 면접을 보고 와. 다 합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됐네요. 네. 비결이 네. 뭐예요? 그분의?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방송에 가서 네, 네, 말해줘야 네. 된다. 네. 비결을 네, 말을 네. 없다고 그냥 자기는 올린 것뿐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있잖아요. 지원금이 제가 한 1년에 900 정도 이 경단 여성 채용하면 그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으로 자소서를 굉장히 잘 쓰시고 성의 있게 쓰시고 뭐 이러면 관심을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은 좀 많이 갖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잘 근데 쓰셨나 봐요. 네. 현장에서 자소서가 너무 빈약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자소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쓴 건 아니고 이렇게 네네. 올려놨다가 또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취업에 성공해가지고 너무 안 그래도 언니가 약간 좀 너무 되게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좋은 일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2주밖에 안 됐지만 정말 요즘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영아 예전에는 내가 애기한테 맨날 하는 말이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이거였는데 네. 요즘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기쁨을 또 빨리 같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따끈따끈한 그런 사례를 전해주셨는데 그 노무사님 사촌 언니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분 앞으로도 요번에 쭉 네. 정전해 나가시길 바래요. 두 분의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힘과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분께 라이프 컨설팅을 좀 해드린다면 어떤 이야기 전해주고 싶으신지 좀 들어볼게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진입도 되게 중요한데 성공적인 안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몇 개월 안 됐다가 다시 이제 또 단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고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좀 주눅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다 같이 이제 공채로 뭐 신입사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이에서 오는 주눅이 있죠. 이제 20대 고졸 여성들도 많고 또 그리고 또 이제 학력에서 괜히 뭔가 위축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겉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구성원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쟤 뭐야 이렇게 나대 막 이렇게 미움털이 박힐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 자체도 다 뭔가 조바심에 의해서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맞아요. 안정적인 관계가 둘 셋만 있어도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입사를 하셨다면 나하고 뭔가 말이 잘 통하거나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하나 둘씩 서서히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네, 뿌리를 내리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무사님의 라이프 컨설팅도 궁금한데요.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 라이프 컨설팅이라기보다는 면접을 할 때 이제 좀 어필하셨으면 좋겠는 부분. 네네.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는 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조직이 잘 융화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오래 안정적으로 갈 만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분은 되게 그런 면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이제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을 좀 채용을 망설이는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며 네. 얘네 금방 그만둘 것 같아. 그리고 회사에 적응을 못할 것 같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전에 조직 생활 하실 때 얼마나 성실하게 하셨었는지 뭐 지각 한 번 안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8년 동안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을 조직 적응력이 또 뛰어나고 성실하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어필하시면 면접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라이프 컨설팅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정말 힘 얻어서 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